자, 이제 밑으로 와서요. 아까 제가 터보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요 관을 타고 위에서 내려온 터보가 과급이 돼서 여기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여기로 내려와서 인터쿨링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엔진 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터보 구조를 갖고 있고요. 여기 있네요. 엔진의 밑에 있는 오일팬이 플라스틱이에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요새는 제조사들이 이런 것들조차도 플라스틱으로 만든다. 현재 플라스틱이거든요. 오일팬을 아예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요. 요새는 내열 강도가 우수해져 가지고 많은 소재들이 이제 플라스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 있고, 서브 프레임은 스틸이죠. 근데 안타까운 건 엔진이 서브 프레임 앞으로 이만큼이나 나왔는데 이 앞으로 나가는 아무것도 지지대가 없어요. 서브 프레임으로부터 엔진을 서브 프레임 안쪽에다 집어넣어 주지 못하는 구조로, 그래서 제가 이제 아우디가 플랫폼상에 안 좋은 게 있다라고 하는 거고, 앞쪽에 프론트 서브 프레임은 여기서 피봇을 2개를 꽂았죠. 하드 포인트를 2개를 꽂아서 강성을 확보하려고 했고요.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와서 여기 하나 꽂히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알루미늄 합금에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꽂혀 있는데, 어찌 됐건 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 앞으로 나가는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아우디를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고, 자, 현재 요 펜라이트도 몬스터 라이트에서 또 협찬이 들어온 거 아주 좋더라고요. 자, 그러면 아우디가 여기까지 해서 서브 프레임이 끝나기 때문에 앞쪽으로에 나가는 게 없어서 이쪽이 바디 강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근데 부족함을 타면서 많이 못 느끼는 건 저거 있잖아요. 요 인사이드 패널. 앞쪽으로 끝까지 나간 바디의 프레임의 메인 골격인데 얘가 다른 차들에 비해서 유독 커요. 2차급에는 저 정도 크기의 메인 프레임이 나가지 않는데 2차급에 어울리지 않는 굉장히 큰 메인 프레임을 저쪽부터 쭉 뽑아왔기 때문에 아마도 저기가 잘 돼 있어서 저 앞으로 또 다른 소재로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전치물들을 잡는데 저 메인 프레임을 굵게 잘 뽑고 저게 나가면서 요 밑으로 알루미늄 합금으로 이렇게 잡는, 요 봐봐, 찍어줘봐. 이렇게 완성되는 여기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도 하체의 부실함이 좀 덜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은 거고, 대신에 격하게 몰 때 어쨌든 밑에서 앞쪽으로 나가는 게 없으면 운전자로 하여금 스티어링 느낌에서 불안감을 느끼는데, 이렇게 싸그리 몽땅 다 알루미늄 소재를 넣어놨다 보니까 알루미늄, 싸그리 몽땅 다 알루미늄을 넣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드러움으로 인해서 운전자가 그걸 못 느끼는 게 아닐까 싶은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 약간 독특한 게 이 피봇이 여기 꽂히는, 이 스티어링 암이 꽂히는 여기가 킹핀각과 어떤 킹핀각에서 캐스터나 캠버각이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2개를 다 이렇게 수직으로 꽂아 놓으면 캠버각이라든가 어떤 예리한 킹핀 각도가 없는데 노사장 어떻게 스포츠성이 되냐 그러면, 차를 내리면 얘는 이렇게 올라가겠죠. 차바퀴가 이제 눌리니까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갔을 때 얘하고 얘는 거의 수직으로 되는데, 차바퀴가 이렇게 올라가면 얘로부터 댐퍼의 상단까지 여기는 이렇게 벌어지겠죠. 얘 스스로가 굉장히 많은 캠버각을 딱 주게 돼요. 바퀴가 올라가면 얘가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얘 스스로가 캠버각을 되게 많이 주니까 스티어링 암으로부터 상단으로 꽂히는 댐퍼에서 여기서 캠버각, 그러니까 여기서 킹핀각을 만들어 주는 거죠, 아예. 그러면 이거랑 똑같이 생긴 제네시스 G70은 이 댐퍼가 여기에 꽂히지 않았는데, 그러면 쟤는 똑같이 수직으로 꽂았는데 킹핀각을 어떻게 주느냐, 저 피봇을 어떻게 주냐 가서 보면 되죠. 얘는 어떻게 주냐면, 현진아 여기서 찍어주면 돼. 얘가 아우디는 이게 위에 있었잖아요. 위에서 밑으로 꽂히는데
얘는 밑에서 일로 꽂히니까 지금 약간 이렇게 약간 꺾어져 있죠. 여기가 이렇게 꺾어져 있단 말이에요. 바퀴가 차를 내려놓으면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얘 스스로가 너클암을 잡을 때 G70 같은 경우는 스티어링 암이 밑에서 꽂히기 때문에 차를 내리면 얘가 이렇게 밖으로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댐퍼로부터 내려오는 자연스러운 캠버각이 아니라 너클암과 스티어링 암에서 여기서 강제로 캠버각을 주는 거죠. 킹핀 각도를. 그래서 얘하고 쟤는 똑같이 두 개를 꽂아놨지만 땅에 내렸을 때 누가 주도적으로 킹핀 캐스터각을 잡고 가느냐에 대한 주도권이 다르기 때문에 스티어링에 대한 예리한 값은 저 차가 훨씬 더 뛰어납니다. 왜? 얘 스스로가 킹핀 각도를 잡고 가니까 직결되잖아요. 스티어링 암. 핸들을 돌렸을 때 중심점을 대는 걸 스티어링 암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제네시스 G70은 스티어링 암이 킹핀 각을 잡아주는 거고, 얘는 전체적인 거에서 댐퍼가 쫙 눌러주는 포크를 통해서 이렇게 누르는 거니까 당연히 부드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노 사장은 아우디를 나가 있어 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일반 사람들이 타기에는 이게 참 부드럽고 좋아요. 자, 그리고 이쪽에 설계된 이 스러스트암은 보통은 이제 이게 스포츠성을 중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요게 좀 더 이쪽으로 와야 돼. 좀 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와서 약간 기하학적으로 나가줘야지만 스포츠인데, 요렇게 잡고 요렇게 잡으면은 움직일 때 선회나 어떤 것들 할 때 굉장히, 그러니까 사륜을 염두에 두고 앞바퀴 쪽에 많은 체중이 실려 있으니까 이렇게 부드러운 각도를 잡는 건데, 그 다음에 아우디는 보시 거 쓰네. 요 전자식 스티어링 암도 이 보시 거 되게 비싼 건데, 그러니까 부드러움을 주기 위해서 항상 이런 걸 비싼 소재를 쓰는 거예요, 얘네는. 자, 전륜구동 특성인데 현재 엔진이 세로로 돼 있고 미션도 세로로 돼 있는데, 미션이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지금 트윈 클러, 이게 지금 7G 트로닉스인데 여기에 지금 트윈 클러치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다 클러치거든요. 여기까지가 싹 다 지금 클러치인데, 그렇다면 미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예요. 보통 우리 후륜차들 제가 리뷰하면 미션 길이가 한 요만 하거든요. 요만 해야 돼요. 안 믿겨요? 그럼 제네시스 G70 한번 볼까요? 보세요, 여러분. 미션 길이가 이만하잖아요. 이거보다 더 길잖아요, 지금. 미션이 여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길어요. 원래 후륜구동차들은 미션이 이렇게 길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여기가 엔진 쪽이니까 여기에 지금 클러치가 두 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구동이 들어가잖아요. 앞바퀴 쪽에 구동이니까 여기는 미션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지금 클러치가 시작되니까 미션이 짧아요, 되게. 일반 후륜구동 미션보다 한 뼘 이상이 짧은데, 그럼 사람들이 물어보죠. 아우디가 엔진을 세로로 놓고 미션도 세로로 하는데 왜 그렇게 돼 있지? 이상한데? 여기서 이제 아우디의 비밀이 밝혀지는 건데, 아우디는요, 여기다가 트윈 클러치, 여기 얘는 토크 컨버터가 없어요. 트윈 클러치예요, 트윈 클러치. 습식 트윈 클러치가 들어가 있어서 운전의 느낌이 약간 다른데, 여기서 트윈 클러치를 통해서 엔진으로부터의 동력을 가져오고, 위쪽으로 가는 메인 샤프트가 있고요. 밑에 대각선 쪽으로 가는 또 샤프트가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던 6단, 8단, 7단, 8단의 종치식 후륜으로 나가는 미션들은요, 미션 기어가 요새는 유성 기어를 세팅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의 큰 축에 미션들이 이렇게 가는데, 얘는 이거는 민성이가 편집할 거야. 민성아, 자료 사진. 지금 보시면 초록색 막대기, 뭐 보라색, 파란색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위에 있는 막대기가 엔진에서 클러치를 통해서 들어오는 주 동력원이고요. 대각선 밑에 있는 게 기어를 변환시켜주고, 그래서 얘는 뭐냐면 약간 옛날식 미션이에요. 요즘의 미션들은 퍼스트 기어, 뭐 세컨드 기어, 뭐 이렇게 원강, 투강 뭐 이런 식으로 막 나라마다 다른데, 아무튼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이 기어가 다 있어요. 보통 요즘 차들은 기어가 그렇게 다 없어요. 유성 기어 3개나 3개 반을 놓고, 걔네가 기어, 그러니까 도요다의 그 PSD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처럼 기어 변환을 유체 기어로 따로 그 중감속비를 따로 만들어내는데, 각 단의 기어비를 따로따로 유성 기어가 기어비를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우디가 쓰는 건 옛날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 기어가 다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엔진 쪽에서 메인 축을 타고 동력이 온 게 대각선 아래에 있는 그 밑에 축하고 기어비를 만든 다음에 만들어진 출력이 어디로 가느냐? 뒤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일로 오죠. 일로 와요. 그러니까 미션은 세로로 돼 있지만 1, 2, 3, 4, 5, 6, 7단이 만들어진 출력은 이쪽으로 오게 돼 있어요. 왜 이쪽으로 오냐? 앞바퀴 쪽에 우선으로 동력을 주기 때문이에요. 보통은 이쪽으로 메인 구동이 나가고 이쪽에서 트랜스퍼 케이스를 통해서 앞쪽으로 구동을 빼는 게 일반적인 세로 미션인데, 얘는 안에서 자체적으로 기어가 1, 2, 3, 4, 5, 6, 7단의 출력비가 계산이 끝나면 앞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앞쪽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이 디퍼렌셜 케이스를 통해서 앞쪽으로 구동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하고의 좌우 드라이브 샤프트 길이가 똑같이 설계를 해요. 아우디는 엔진을 새로 놨는데 드라이브 샤프트를 틀리게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륜구동치고는 굉장히 획기적인 시스템을 쓰는데, 얘가 만약에 꽈뚜로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늘 노사장이 아우디는 꽈뚜로라 하더라도 전륜 우선 방식의 사륜을 씁니다라는 게 미션에서의 최종 출력이 앞바퀴를 우선으로 선택하게 돼 있는 설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디는 전륜 우선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작은 미션이지만 미션의 컨디션을 위해서 요 쿨러, 오일 쿨러가 들어가 있죠. 마찬가지로 혹시라도 진동이 생길까 봐 여기도 어마어마한 알루미늄 합금으로 딱 잡아주고 있고요. 자, 이 차가 이렇게 싸그리 몽땅 알루미늄을 썼으니 굉장히 부드럽게 가는데, 아무리 가솔린이라도 직분사가 들어가 버리고 터보가 들어가면 엔진에 잔진동이 있겠죠. 잔진동이 실내로 들어오겠죠. 알루미늄을 이렇게 많이 깔아놨는데 하체에서 안 들어오는 소음이 엔진룸을 타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네는 뭘 선택했느냐? 요 엔진을 잡아주는 마운트가 액체 봉합으로 돼 있어 센서가 꽂혀 있어요. 여기 센서가 안에 요것도 엄청나게 큰 알루미늄으로 만들고, 알루미늄 안에 잡혀 있고, 안에 엄청나게 큰 거의 뭐 카이엔이나 뭐 우라칸에 들어가는 이런, 아니 우라칸이 아니라 우루스에 들어가는 이런 게 있고, 센서가 있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센서랑 다 있어요. 이건 뭐냐? 엔진의 진동도 전자식으로 제어를 해서 엔진 진동도 실내로 못 들어오게 했다. 그럼 어떻게 돼? 부드러워진다. 또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무슨 평형추 같은 걸 달아가지고 얘가 스티어링 암을 또 대롱대롱 매달아주고 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게 뭔가 있는데 요 위에 고무로 된 부싱에 매달려서 스티어링 암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스티어링 암도 이 서브 프레임한테만 묶은 게 아니라 위랑 고정을 시켰는데 위쪽으로도 진동이 아예 못 가게 이상한 설계. 저는 저렇게 하는 거 처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얘네는 부드러움을 위해서 모든 기술을 다 쏟아 부은 거죠. 되게 독특한 회사예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잡아놨고요. 엔진은 와, 얘네 장난 아니다. 요즘에 엔진 블록을 이렇게 스틸을 잘 안 쓰는데 얘네 엔진 블록이 스틸이에요. 엔진에 이거 붙어 있는 거 봐요. 요새는 이 엔진 블록에 스틸을 잘 안 쓰는데, 이게 밑에는 또 알루미늄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현가하 질량을 위해서면 아래쪽을 가볍게 하지 않고 위쪽을 가볍게 해야 되는데, 엔진 블록이 아예 스틸이에요. 저 위에 헤드도 다 알루미늄인데 요새는 엔진 블록을 스틸을 잘 안 쓰는데, 여기 제네시스 보시면 이 엔진 블록이 알루미늄이잖아요. 얘는 대신에 밑에 오일팬이 스틸이거든요. 이렇게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위쪽을 가볍게 하고 밑에 쪽을 무겁게 해야 되는데, 요즘에 좀처럼 없는 엔진 블록을 스틸을 쓰는, 저거는 이제 누가 좋아하는 방식이냐면 폭스바겐의 옛날에 PA 회장이 좋아했던, 안 보이는 곳은 싸구려로 가라. 그래야 돈이 아껴진다라고 하는 건데, 야, 그래서 그런지 엔진 쪽에 오일을 따로 빼서 뭐 해주는 열교환기가 없어요. 스틸을 쓰니까 열로부터 별로 신경을 안 썼는지 엔진 오일 열교환기가 없네요. 야, 이건 되게 의외네요. 이렇게 하면 나가린데.
아주 나가리죠. 아래쪽에 본딩 되게 잘 돼 있죠. 다 BMW처럼 기계가 완전 반듯반듯하게 굉장히 잘 발라놨어요. 이렇게 발라놔야. 그리고 단열 소재도 굉장히 잘 돼 있죠. 싹 어디 열 안 올라오게 싹 다 막아놨고 단열수 되게 잘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요런 데 있잖아요. 여기 다 스틸이고 방청은 잘 돼 있는데 흡음재가 없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엔진의 소음이 미묘하게 안으로 들어온다. 흡음재를 아우디는 소음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나 봐요. 아까 직분사 펌프에도 흡음재 케이스가 없었죠.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검정색으로 된 두꺼운 도화지 같은 게 하나도 안 보이죠. 그게 있어야만 흡음이 되는데 방청이나 이런 것들은 단열 이런 것들은 굉장히 꼼꼼하게 감히 우리나라 차는 뭐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꼼꼼하게 돼 있는데 흡음 소재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시내 주행이나 좀 달릴 때 엔진 소리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미션도 어마어마한 알루미늄 합금에 또 여기에 알루미늄 합금에 중간에 충진 소재를 넣어서 이중으로 잡았어요, 미션을. 그러니까 얘네는 아예 주행에 관련된 소음이나 진동이 차로 들어오는 걸 용납을 못하는 회사 같아요, 아예. 그리고 여기에도 배기 라인에 브라켓도 되게 좋은 소재로 잘 잡아놨죠. 이렇게 잘 잡아놨고. 자, 쭉쭉쭉 가서 차대는 강성이 많이 확보돼서인지 뭐 차대 쪽에 알루미늄은 안 보이고요. 중간 쪽에 보강재가 없어요. 이쪽에 보강재가 없이 이쪽에만 보강재가 하나 들어갔고요. 배기 라인은 뭐 현대 기아 자동차처럼 중간 요 어디부터 소재를 달리해서 싸구려로 가는 게 아니고 다 똑같은 앞이나 뒤나 똑같은 소재로 고급진 소재로 배기 라인이 끝까지 빠져 있고 마력이 작아서 그런지 배압을 따로 컨트롤해 주는 플랩이 없습니다. 보통 뭐 중간에 플랩이 있거나 엔드 쪽에 플랩이 있어야 되는데 배기 라인에 플랩이 없다라는 건 엔진 마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마력으로 쭉 가서 가고. 자, 이제 여기에도 보면 이 실링 작업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꼼꼼하게. 안에 보면 어디 틈 하나를 용납을 안 해요. 완벽하게 다 막아놨죠. 이런 거 보면 참 국내 제조사가 배워야 되고요. 여기도 보면 제가 국내 차들 뭐 어디는 칠해놓고 안 칠해놨다 그러는데 싹 다 칠해놨죠. 싹 다 칠해놨어요. 이런 게 바로 제조사의 어떤 성의죠. 성의와 기술이 있는 거고. 자, 뒤쪽에 와서는 뒤에는 여기는 그냥 고무로만 해놓고 알루미늄을 쓰지 않았어요. 여기를 알루미늄으로 하고 여기도 원래는 알루미늄 브라켓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알루미늄 브라켓이 현재 안 들어가 있어요. 스프링 쪽에는. 대신에 댐퍼 쪽에는 알루미늄 브라켓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브 프레임이 좀 뭔가 좀 빈약해 보이죠. 여기가 너무 휑해 보이고 원래는 여기에 꽈뚜로 같은 경우 여기에 이제 디퍼렌셜 케이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가 휑한 거고요. 다른 차들에 비해서 서브 프레임이 조금 빈약해 보입니다. 왜냐면 얘가 요 어디서 좀 딱 꽂히는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여기하고 여기로만 꽂아놨는데 얘가 뭔가 좀 중간에 떠 있다라는 약간 빈약한 느낌이 드는데 사실 차를 타면서 뒤에가 헐겁다라는 느낌까지 들진 않아요. 근데 과격하게 돌렸을 때 뒷바퀴가 쫙 하고 앞을 밀어주는 느낌이 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서브 프레임이 좀 빈약한데 요거를 운전자가 느끼기는 어렵고요. 제가 봤을 때는 뒷바퀴가 앞을 쫙 밀어주게 이렇게 앞을 어시스트를 해주지 못하는 건 뒷바퀴 서스펜션의 설계가 그렇게 좀 역동적이지 않아요. 왜냐면 얘나 얘 각도들이 좀 틀어져 있어야 이 너클함이 움직일 때 입체적으로 움직이는데 굉장히 스탠다드식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그냥 움직이면 정확하게 수직으로만 움직이는 거지 얘를 뭔가 역동적으로 잡아줄 거라. 얘도 거의 각도가 같고 얘랑도 거의 각도가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소재를 봤을 때 이런 거를 봤을 때 부드러움을 위해서는 아우디가 굉장히 노력을 했으나 스포츠성을 위해서 뒷바퀴의 너클함이 뭔가 입체적으로 움직일 것 같다. 뭔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물론 얘도 올라가면 바깥으로 밀리는 설계가 돼 있어요. 저게 위에 있는 어퍼함이 갈매기자로 이렇게 갈매기 날개처럼 돼 있으면 올라갈 때 위쪽을 당기기 때문에 당연히 얘도 지금 갈매기처럼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렇게 돼 있으면 위로 올라갈 때 얘를 당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밑으로는 벌어지죠. 얘는 이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얘를 밑으로 미니까 밑에가 벌어지고 올라오는데, 이런 각도를, 물론 제가 이거를 뭐 설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설명은 할 수는 없는데, 제가 봤던 다른 후륜 구동에 우선시 두는 차들하고는 후륜의 너클암에 이 피봇에 이 암들에 꽂혀 있는 각도가 평범해 보여요. 이렇게 평범한 차들이 대부분 운전을 하면 칼 같은 주행 성능은 나오지 않죠. 대신에 봤을 때 이 가격대에 이 작은 차체에 그 어떤 차들보다 알루미늄 소재가 떡칠이 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운전이 계속 부드러운 게 아니냐.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 노 사장이 왜 자꾸만 아우디를 나가 있으라고 하는지, 그리고 아우디를 몰았을 때 노 사장은 왜 자꾸 부드럽게 운전 느낌을 준다라고 말하는지를 이 하체 우리기에서 뭐 물론 다 표현이 안 되겠지만 제가 지적했던 것들, 제가 포인트로 집었던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아, 이런 이유 때문에 아우디가 부드러운 운전 특성을 주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하체 우리기에서 참고가 됐으면 아주 좋겠고요. 바로 이어서 G70의 하체로 다시 우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현대자동차 의선형의 자랑, 제네시스 G70. 해외 모터 트렌드나 이런 영상을 보면 얘가 뭐 차 다 바르더라고요. 근데 내가 타봤을 때는 다 바를 수 없는데 약간 무겁고, 얘네가 이 세팅된 게 굉장히 좀 단순 무식하게 달리기 세팅을 해놨거든요. 제네시스 G70은 3.3에서 좀 무거워서 단점이 있지만 저 우직한 댐퍼, 엄청나게 우직해요. 댐퍼가 굉장히 두껍고요. 사정없이 캐스터를 딱 줬어요. 어떤 차를 봐도 저렇게 캐스터를 얘는 기하학적이거나 뭐 서스펜션의 구조도요, 뭐 요렇게 꺾이거나 요렇게 뭐 이상한 형태로 된 게 아니라 쭉쭉 막대기 2개, 댐퍼도 쭉 그냥 굉장히 우직하게 단순하게, 여기 보면 이쪽에 있는 얘의 로우암이나 저 스티어링 암도 굉장히 단순하게 그냥 쭉쭉 뻗어 있어요. 이쪽도 각도 틀어진 거 없이 그냥 수직에 세워놓고 그냥 뻗어 버렸거든요. 이쪽에 꽂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생긴 걸 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자대고 쭉쭉 그은 것처럼 되게 우직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차를 타보면 이렇게 운전을 할 때 고급지거나, 그러니까 이 차가 만약에 완벽하게 스포츠성을 잡기 위해서 만약에 세팅을 했다라고 하면 스포츠성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단언컨대 이거는 장담을 하는데 G70하고 벤츠 C클래스하고 3 시리즈를 같이 놓고 타보잖아요. 이 스티어링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얘는 되게 2차원적인 느낌을 주고요. 벤츠는 약간 한 3차원적인 거에 가까워지는 뭔가 좀 이렇게 풍부한 느낌을 들고, BMW 3 시리즈의 이 스티어링 느낌은 굉장히 입체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게 이 생긴 형상 때문에 그래요. 얘는 되게 단순하지만 우직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스러스트 암이 꽂혀 있는 여기 이쪽 부위에 이 피봇하고 여기 하드 포인트도 굉장히 싸면서 단순하면서 우직하게, 근데 요 형상은 아주 설계를 되게 잘했다고 보긴 되게 어려워요. 요 형상이 굉장히 단순하고 저렴한 금액으로 세팅한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요. 여기에 꽂혀져 있는 것도 원래는 이렇게 안 하고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프레임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일자로, 여기서 일자로 가야 되는데 그냥 가고 여기다가 보조 지지대를 대가지고 얘를 꽂아버리잖아요. 이렇게 꽂는 거는 사실 정석은 아니죠. 정석은 아닌데 단순하게 차를 만들다 보니까 저런 설계가 되는 거고요. 요 아까 아우디 A4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안쪽에 어떤 도포라든가 실링은 그래도 우리나라 차치고는 되게 잘했지만
좀 깔끔하진 않죠. 깔끔하진 않고요. 우선요,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하다고 봐, 나는. 우리나라 차가 이 정도 해줬으면 나는 땡큐요, 아주. 자, 그리고 알루미늄의 소재를 쓰진 않았지만 그래도 승차감을 위해서 댐퍼와 스프링이 꽂히는 이 상단 부위의 브라켓을 알루미늄 소재를 해서 만들어 놨고요. 스프링은 권선을 크게 두세 개만 감아놨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한 승차감을 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에 스테빌라이저가 묶여있는 서브 프레임도 스틸이죠. 스틸로 브라켓을 잡고 스틸을 타고 와서 이게 할대 링크를 타고 스틸을 통해서 댐퍼에 꽂히죠. 얘가 막 움직이고 스테빌라이저가 왔다 갔다 해서 스테빌라이저에서 생기는 주파수 파동에 의해서 진동이 생기겠죠. 그래서 진동을 잡아주기 위해 진동 댐퍼를 달아놓은 거예요. 만약에 얘가 아우디나 다른 회사의 차들처럼 알루미늄 소재가 많이 대거 투입이 됐으면 굳이 댐퍼에다가 저렇게 진동 댐퍼를 달 필요가 없죠. 보통 회사들은 댐퍼에 저렇게 따로 진동 댐퍼를 안 달아요. 댐퍼에 진동 댐퍼를 다는 회사들이나 다는 차들은 대부분 스틸의 사용 빈도가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증명이 되죠. 아, 알루미늄 합금이 많이 들어가면 잔진동이 많이 안 생기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부수적인 이런 거를 달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거를 달았다는 건 스틸 소재가 많기 때문에 잔진동이 생겨서 저렇게 다는 거고요. 어차피 오늘은 아우디 A4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현재 이 G70을 완벽하게 파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G70을 완벽하고 파고 들어갈 때는 G70이 페리가 돼서 나오는 걸 가지고 제가 완벽하게 들어갈 거예요. 이건 현재 페리 직전에 끝물에 차기 때문에 오늘은 좀 후딱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는 뭐 이 차체의 크기에 비해서는 그냥 스탠다드가 들어갔죠. 아주 뛰어난 브레이크거나 뛰어난 캘리퍼가, 물론 이게 브렘보를 넣게 되면 다른 게 들어가는 그냥 원피스톤에 일반 게 들어갔고요. 아우디도 마찬가지죠. 일반에 요 들어갔는데 아우디께 열을 방출하는 데는 좀 더 유리해 보이죠. 아무래도 철의 비중도가 더 낮으니까, 철의 면적이 더 적으니까요. 디스크의 크기는 거의 비슷한데 재질에서 왠지 아우디께 좀 좋다라는 느낌이 살짝 들고 있고요. 얘는 뭐 딱히 뭐 여기서는 말할 게 없고요. 하체에 가서 얘기할 거니까 일단 뒷바퀴로, 요거 하나는 좋네. 무게를 위해서 냉각수를 이쪽으로, 요거 옆에서 누가 탁 치면 물 탁 터지면서 또 보험 합의 종용하기 좋은 합의 에디션이 들어가 있는데, 냉각수를 앞쪽에 안 두고 뒤쪽으로 갖고 온 거는 무게중심 때문에 뒤쪽으로 가고, 요건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뒷바퀴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뒷바퀴로 왔어요. 아우디하고 주도적으로 다른 부분이 뒷바퀴의 이 너클함을 잡아주는 암들인데요. 아우디는 하나, 둘, 세 개를 뒤쪽에서 잡고 그 다음에 앞쪽에서 트레일 구조를 하는 암 두 개를 잡는데, 얘는 이제 전형적인 후륜 구동차들이 뒷바퀴를 세게 잡으려고 하는 멀티링크인데, 하나, 두 개를 잡죠. 이쪽에서 하나, 두 개를 잡고 위에서 하나를 잡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잡고 이쪽에서 잡고, 그러면 이 너클함을 삥 둘러갖고 잡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서 더 스포츠성이 뛰어난 차들은 맨 위에 있는 이 어퍼함이요, 이쪽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쪽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X자 형태로 여기를 잡습니다. 이렇게 잡고 이쪽에서 나오는 트레이를 해주고 있는 어퍼함이 요 뒤를 잡고 이쪽에서 오는 게 이쪽을 잡아요. 그래서 이거를 찢어서 찢어 발기듯이 양쪽에서 크로스로 잡아 당겼을 때 이 위를 더 세게 잡는 건데, 거기까지는 현재 설계가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스프링하고 댐퍼의 위치가 또 바뀌어야 되는데, 최초 설계를 할 때 이렇게 했나 봐요. 현대자동차는. 어느 차를 기본 베이스에 두고 설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생긴 형상을 봤을 때 가장 스탠다드적인 멀티링크의 구조를 갖고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움직이게 되면 상단 쪽으로 진동이 많이 가니까 상단에서도 중요한 부위에 알루미늄 합금을 넣는데 여기다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더 승차감하고 직결될 것 같은데 왜 여기다 넣냐 했더니, 이게 승객석하고 더 가까우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를 알루미늄 합금을 넣은 게 아닐까. 보통의 차들은 가운데다가 이거를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우디를 봤을 때 아우디가 그렇죠, 가운데 거가 이렇게 알루미늄 합금으로 돼 있는데
물론 쟤는 이제 뒤쪽으로 세 개가 다 같기 때문에 이게 아우디나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아우디에 비해서는 얘가 상당히 지금 앞쪽으로 가 있죠. 앞쪽으로 가 있고 여기 두 개 있는 암이 롤 잡혀 있는 방식, 이 피봇의 방식하고요. 여기 두 개, 요거하고 요거. 그 다음에 저쪽 안쪽에서 지금 찍을 거예요. 요거하고 요거를 잡는 각도. 그러니까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얘네들의 각도가 아우디가 너클함을 잡는 거랑은 많이 틀어져 있어요. 이렇게 꼬아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많이 꼬면 꼴수록 굉장히 심도 깊은 설계공학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각도 롤, 저게 잡히는, 요게 잡히는 이 롤 말이에요. 이 롤이 각도가 틀어지면 틀어질수록 얘가 움직이는 범위가 입체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비싼 차들이나 빠른 차들 보면 너클함을 잡는 요 피봇들이 약간 좀 왜 저렇게 꼬아갖고 저거를 설계하지? 보통 보면 이렇게 단순한 차들일수록 이게 그냥 수직으로 잡아요. 다 똑바로. 근데 비싸고 빠른 차들은 요게 이렇게 약간 생긴 게 달라. 그게 다른 게 뭐냐면 이상하게 잡았으니까 얘가 올라갈 때 각도가 틀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차들이 스포츠성이나 노면을 좀 박차고 나갈 때나 세게 달리면서 코너를 꺾을 때 뒷바퀴가 우직하게 노면을 타고 간다라는 거죠. 근데 얘는 그냥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돼요. 후륜 구동차들이 가져야 될 스탠다드의 구조를 갖고 있고, 우리나라 차치고는 뒷바퀴의 댐퍼의 굵기가 아주 튼실하죠. 튼실하고 진동이 올라갈 수 있는 이 부분의 브라켓을 또 알루미늄으로 해놨고, 앞바퀴 쪽보다 휠하우스 안에 본딩이라든가 이런 실링, 도포 굉장히 잘 덕지덕지하긴 했지만 그래도 잘 마감 처리를 잘 해놨고요. 그리고 아우디에 비해서 진동 감쇄를 할 수 있는 소재는 아니지만 이 차급에 비해서는 굉장히 우직하고 큰 하드 포인트의 서브 프레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아마도 좀 과격하게 몰았을 때,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벨로스터 N도 그렇고 이 G70을 보면 뭔가 스포츠성을 염두하고 차를 세팅을 했다. 그래서 스포츠성에는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약간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고, 대신에 일반적인 주행에서 풍부한 데이터 값에서 오는 고급진 승차감과 멀티 구조의 어떤 여러 데이터 값에 의한 다각도의 어떤 그 노면 적응 능력은 3 시리즈나 C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근데 처음 만든 현대자동차의 후륜 베이스의 이 D 세그먼트급, C 세그먼트나 D 세그먼트라고 하는데, 이 급의 이 후륜차가 이런 구성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GV80 때도 말했지만 현대가 처음 한 것 치고는 되게 잘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현대는 여기서 데이터 값이 쌓이면 이 구조들을 틀기 시작해요. 옛날 벤츠, BM도 다 이렇게 단순했어요. 걔네들도 차를 계속 팔면서 쌓여지는 데이터 값을 가지고 저 각도를 계속 트는 거예요. 요렇게 틀어봤다가 요렇게 틀어봤다가 소재 바꿔봤다가 위치 바꿔, 그러면서 차가 숙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급진 승차감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노면 적응 능력이 되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저는 그들과 비교했을 때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만든, 그리고 현재 이 구성은 소재 공학에서는 아우디한테 많이 떨어진다 쳐도 설계 공학적인 부분에서 단순하지만 우직하게 노면을 박차고 나가는 구조는 얘가 아우디보다 뛰어나요. 보기에도 튼튼하게 생겼거든요. 하체 좀만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리프트가요, 여러분. 얘는 4점식이라 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아우디를 띄워놔가지고. 여기 보시면 서브 프레임이 여기서 끝나요. 원래는 이 서브 프레임이 이 앞쪽으로 나가는 메인 프레임이 지금 여기까지 오거든요. 요 어디로 같이 와야 되는데, 아니면 또는 여기서 메인 프레임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현대자동차가 얘를 설계할 때 서브 프레임의 강성을 메인 프레임하고 끝까지 묶는 거를 왜 안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 보통 회사들은 얘도 지금 스티어링을 돌렸을 때 이쪽을 타고 진동이 무조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를 알루미늄 합금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알루미늄 합금을 쓰지 않았죠. 강성이 많이 필요해서 안 썼다, 그것도 있는데 보통 회사들은 이 정도 알루미늄을 바르면 여기도 발라요. 현대는 여기서 또
살짝 훈이 단가를 낮춘 거죠. 근데 이 차의 가격을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스티어링의 MDPS의 모터는 엄청 큰 게 들어가 있어요. 현대는 참 대단한 게 모든 걸 자체 생산을 해요. 다 모비스예요. 보통의 다른 회사들은 미션도 돈 주고 사오고 이런 것도 뭐 보시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그 무슨 회사지? 그런 회사들한테 다 사는데 현대기아 자동차는 모든 걸 다 자기네가 만들어요. 에어컨도 지네가 만들고 오디오도 지네가 만들고 참 대단해요. 전 세계에서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뭔가를 거의 모든 걸 다 자체 생산하는 회사는 현대랑 도요타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얘네들은 웬만하면 다 지들이 다 만들더라고. 엔진 쪽 보면요. 이 블럭이 굉장히 평평해갖고 크게 높거든요. 현대자동차의 엔진 블럭이 다른 제조사들에 비해서 약간 좀 단순하게 생기고 되게 높아요. 아마 이것도 기술이 계속 쌓이면 좀 더 낮아지면서 생긴 모양의 형태도 좀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현대는 아무튼 수입차들이 지금 많이 바짝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앞서진 않았지만 이 생긴 형태를 보면 수입차들의 하체를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좀 다듬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현대차는 약간 좀 거칠어요. 아직까지는. 여기서도 좀 그렇게 보이고요. 밑으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프레임 뒤쪽에 와서는요. 서브프레임 뒤쪽에 와서는 원래 이쪽 부위가 이게 이쪽으로 더 가야 되는데 지금 원래 제조사들이 이 메인 차대하고 서브프레임을 약간 좀 같이 개발을 해가지고 둘이서 좀 융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대자동차는 보면 얘하고 좀 따로 놀죠. 분위기가. 원래 얘가 이렇게 가파르게 가지 않고 완만하게 가면서 얘랑 좀 자연스럽게 만나야 되는데 얘를 꼭 꺼다 놓은 보리자루 마냥 여기다 꽂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옛날 방식의 차량 생산인데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거친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단가가 낮기 때문에 근데 좀 봤을 때 상당히 싸 보이네요. 서브프레임이. 얘가 이제 아반떼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서브프레임이 좀 좋은 게 딱 봐도 소재가 엄청 싸 보이잖아요, 되게. 굉장히 그냥 포터나 이런 거에 들어가는 싸구려 서브프레임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우디랑 같이 비교를 하니까 아우디가 원래 또 약간 이 미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회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거칠어 보이고 쌈마이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나는데, 아무튼 뭐 그래도 하체는 탄탄하니까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를 추가 보강제를 안 한 게 되게 의아하네요. 보통은 여기 이렇게 추가 보강제가 이만큼이 추가가 되거나 볼팅을 2개를 꽂거나 해야 돼. 요거 하나로 끝났고 여기가 가장 강하니까 여기에다가 스러스트 암을 여기다 딱 묶어놨죠. 그리고 엔진에 진동이 생길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이쪽에 브라켓으로 들어가는 엔진의 마운트에 연결되는 요 브라켓을 알루미늄으로 크게 뽑은 다음에 여기다가 알루미늄으로 해가지고 액체 봉합으로 해서 엔진 마운트를 설계를 했죠. 근데 여기도 보면 엔진 마운트가 이런 식으로 아치형을 이렇게 따로 한 것도 뭔가 얘랑 얘가 치밀하게 계산돼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얘를 만들어 놓고 얘를 달아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렇게 또 거치대를 놓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일체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얘를 다른 애 거를 갖다가 같이 쓰든가 아니면은 가장 생산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고 추가로 덧대는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서브프레임을 만들 때 좀 착 이렇게 싹 껴맞춰야 되는데 만들어 놓고 중간중간 이음새를 만들어서 붙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하지만 차는 잘 갑니다. 그리고 오일팬이 아주 싸구려. 옛날 프레스토 뭐 구화방 때부터 쓰던 요새는 이렇게 스틸로 된 이런 싸구려 소재의 이 오일팬을 잘 안 쓰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제 이 오일 필터도 이게 아주 제일 싸구려인데 요새 이런 거 잘 안 쓰는데 현대자동차는 이 제네시스급의 이런 싸구려 소재를 또 여기다 갖다 꽂아놨네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미션 쪽으로 와서 얘도 달릴 때 별로 조용하지 않거든요. 얘도 보면 이쪽에 하고 이쪽에 안쪽에 보면 흡음 소재가 별로 없어요. 요게 지금 흡음 소재인데
이 흡음 소재가 되게 싸구려 얇은 종이잖아요. 원래 좀 두꺼운 걸로 해갖고 저 앞쪽이랑 다 막아놔야 되는데 이렇게 해놔갖고 얘도 달릴 때 보면 안쪽으로 소음이 좀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아우디나 이런 다른 애들은 이쪽도 막거나 아니면 이 단열 소재를 다 발라버리죠. 다 발라버리는데 현대는 요만큼을 더하기가 돈이 아까운 거예요. 여기도 더하기가 아까우니까 딱 요 라인만, 배기관이 지나가는 요 라인 위에만 딱 이렇게 우리 초밥 이렇게 밥 위에다가 생선 얹듯이 요거만 딱 해놓고 보통은 싹 발라버리잖아요. 단열 소재를. 우리 수입차들 밑에 보면 이렇게 배기 라인이 지나가는 곳에 이런 쇠가 보이지 않죠. 싹 다 발라버려야 되는데 여기도 보시면 여기 뚫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열이 그대로 일로 타고 이 열은요 다 일로 들어와요. 다. 그러니까 차 안이 뜨거운 거예요. 여름에. 나는 저런 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제네시스급이고 이왕 만들 거면 아니 여기 이렇게 해주는 게 정상인데 왜 이런 식으로 하다 마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대신에 뭐 여기도 이제 이 본딩 이 실링 같은 건 좀 그래도 나름 제네시스라 그런지 신경 써서 잘 해놨습니다. 자, 현재 여기에 들어가 있는 미션은 거의 뭐 ZF나 마찬가지 미션이 들어가 있죠. 여기 토크 컨버터를 통해서 여기 끝까지 쭉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EWD라고 8AT 써 있는데 여기서 일로 나가고 사륜 들어가는 모델은 이쪽이나 뭐 저쪽으로 이렇게 트랜스퍼 케이스 아마 이쪽으로 갈 것 같아요. 여기가 비어 있는 거 보니까 이쪽으로 전륜 디퍼런셜 케이스가 들어가서 이쪽으로 구동이 갈 것 같은데 요거는 일단 후륜 미션입니다. 후륜으로 그냥 빠지게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브라켓도 알루미늄 합금으로 해가지고 미션의 잔진동을 차체로 못 가게끔 이렇게 막아놨고요. 배기 라인이 얘는 소재를 바꾸지 않고 끝까지 갔나요? 여기에서 얘는 소재 변화가 없는 것 같네요. 소재 변화 없이 끝까지 원소재를 썼어요. 다른 펠리세이드라든가 GV80에서는 근데 약간 색깔이 다르긴 해요. 얘하고 얘가 지금 색깔이 다르긴 한데 근데 이런 이음매 보면 참 싼마이 티 나죠. 볼트 이렇게 녹슬고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싼마이가 나요. 그리고 여기에 이 중간 보강재도 아까 아우디 거랑은 다르게 스테인리스 재질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그 볼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게 만약에 뭐 가다 이렇게 걸리면 부러질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그렇고 사소한 마감에서 수입차들하고 좀 차이가 나죠. 옆에다 놓고 보니까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 단열 소재도 얘는 되게 싸구려잖아요. 아우디 아까 밑에 있던 거랑은 약간 다른 소재로 싸구려 소재로 돼 있고 자 뒤쪽으로 오면요. 서브 프레임이 아우디에 비해서 월등히 크죠. 월등히 크고 되게 아우디는 저기 아까 얇은 파이프 같았는데 서브 프레임을 되게 튼실하게 잡아놨어요. 서브 프레임을 튼실하게 잡아놨다라는 건 뒷바퀴 쪽에 비중이 되게 세다는 거예요. 뒷바퀴 쪽에서 조종성과 안전성을 위해서 지지대를 잘 해줘야 되니까 서브 프레임이 일단 크고요. 알루미늄 합금에 디퍼런셜 케이스가 들어왔어요. 알루미늄 합금 또 나오죠. 또 나와. 왜? 알루미늄 합금이 진동을 상쇄시켜 주려는 성질이 없으면 여기를 알루미늄 합금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디퍼런셜 케이스 안에서도 잔진동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X5 리뷰할 때 이게 스틸이라서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저는 운전할 때 못 느낀다 했는데 차주분들이 증명을 해줬죠. 여기가 알루미늄으로 돼 있는 차랑 스틸로 돼 있는 차량은 뒷좌석에 앉아보면 진동이 그대로 전해진다고. 얘가 진동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시를 넣어서 마운트 설계를 하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회전만 하기 때문에 진동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다 부시를 넣고 마운트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부시를 넣고 마운트를 넣는다는 이유는 얘가 진동이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 소재를 넣어가지고 잔진동을 잡아주는 거죠. 이 급의 차에 알루미늄 합금의 리어 디퍼런셜이 왔다라는 건 현대자동차에서 여기에다 또 성의를 그러니까 얘네는 좀 이상해요. 성의를 보여야 될 때 안 보이고 안 보여도 될 때 보이고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장단에 맞춰서 차를 세팅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현대자동차는 약간 독특한 차량을 설계하는 그 마인드가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차라리 이거를 어차피 이 차는 뒷자리에 사람이 잘 타는 차가 아니잖아요. 이 돈을 아껴서 다른 쪽에 소재를 했어야 되는데
물론 뭐 자기들의 어떤 뭐 데이터 값이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것 같고요. 이쪽에 이제 서스펜션을 보면 여기에 보면 얘 피봇을 연장 지지대를 둬가지고 보강제를 뒀죠. 그만큼 리어 서브 프레임을 강하게 잡겠다는 거고, 이쪽에 움직이는 암도 강성이 필요하니까 이쪽하고 이쪽도 강성을 위해서 이렇게 지지대를 줬죠. 요 안에도 지지대가 하나 또 있어요. 여기도 지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굉장히 단순하고 무식하게 싸구려틱하게 생겼는데 어차피 소비자나 일반인들은 하체를 볼 일은 없으니까 좀 쌈마이틱하고 좀 거칠어도 자기네는 주행 데이터를 위해서는 세게 설계하겠다. 저는 그건 인정해요. 되게 봤을 때는 약간 구식 같고 싸구려 같고 미국차 느낌이 나는데, 근데 얘네가 설계는 되게 잘했어요. 현대가 처음 만든 거 치고는 설계를 되게 잘해가지고 상당히 달릴 때 매력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얘하고 저 위쪽도 각도가 지금 달라요. 약간 각도가 다르게 돼 있고, 보통은 이제 얘하고 얘가 더 틀어지죠. BM이나 벤츠들은 이게 각도가 더 틀어지는데 얘는 그렇게까지는 틀진 않았고, 이 드라이브 샤프트도 마력 대비 엄청 두꺼워요. 엄청 두꺼운 게 들어가 있는데 아마 얘는 그대로 그냥 3.3에 써도 될 만한 엄청난 드라이브 샤프트가 들어와 있고, 요거는 대부분은 다 스틸을 쓰는데 사실 나는 이 차가 요것도 알루미늄을 써줬으면 아마도 승차감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뭐 현대자동차의 어떤 설계 공학에서 내가 봤을 때는 BMW들처럼 스틸을 써가지고 기하학적으로 차를 잘 잡겠다라고는 보이진 않고요. 그냥 뭐 이거 여기서는 돈을 좀 아낀 거죠. 아끼고 승차감을 위한 요거 하나만 원래 얘네가 정말로 승차감까지 다 생각했으면 요거가 알루미늄 합금이어야 돼요. 요거가 알루미늄 합금이거나 아니면 얘도 알루미늄 합금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은 건 소비자를 위한 배려보다는 운동성을 내면서 뭐를 포기하고 운동 성능을 잡겠다는 게 아니라 운동 성능을 내면서 돈을 아끼겠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도 저는 이 차가 가격대를 생각했을 때 이 정도가 지금 250마력에 4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실 잘 만들었다고 봐요. 잘 만든 거고, 소재에서의 알루미늄 사용 빈도의 부재는 좀 아쉽지만, 설계적으로 좀 거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차가 이 정도면은 앞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각도를 틀고 소재를 바꾸면서 차는 아마 되게 디테일해지고 영민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러분, G70의 하체 우리기는 왜 별도로 안 빠지고 아우디의 곁다리로 들어가며 구성이 이렇게 좋지 않냐? 이미 예전에 했던 차고 조만간에 신차가 나옵니다. 그 차는 메인 주인공이 돼서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갈 테니까 차주분한테도 제가 양해를 구하고 깍두기로 들어갑니다. 비교 테스트를 할 거니까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차주분이 알았다고 한 거니까 영상의 깊이나 똑같이 안 한 거에 대해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다시 내일 주행은 둘 다 할 거니까 주행을 위해서 또 자료조사와 느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불확실하게.